는 정말 꼭 운전을 해야겠다. 그런 이번 영상은 저희 하반기 결심에 대해서 다뤄볼 거죠. 저희 상반기에 그 SQLD를 따는 게 상반기 목표 중에 하나였고 달성을 했잖아요. 달성을 했지.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가졌는데 무엇이죠? 저는 왜 한숨 쉬세요? 근데 내가 하반기 목표라고 하기 좀 부끄러운 게 저 20살 때부터 하는 목표였던 건데 미루다가 이번에 반드시 내가 꺾고 말겠다. 내가 운전을 마스터하겠다. 운전입니다. 운전입니다. 저희 둘이 의미가 좀 다른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 2016년인가에 면허를 따서 면허를 딴 도로주행 이후로 단 한 번도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는 장롱 면허이고요. 그 면은 되게 대단하다. 네, 저는 완벽한 장롱 면허이고 사장님은 근데 나는 운전면허 딴지 진짜 오래됐어요. 다들 그렇게 따신 분이 많을 텐데 수능 끝나고 엄마가 집에서 놀면 뭐 하냐고 엄마가 면허학원을 등록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등록했으니까 다녔죠. 그 다니니까 당연히 땄지. 그리고 안 하다가 그냥 뭐 할머니 아프실 때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집에서 뭘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해서 뭘 가져가야 될 때 몇 번 운전하고 또 안 하고 있다가 또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셔틀버스가 끊어지는 시간까지 회의를 하게 되면은 집에 오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빨리 애는 보러 가야 되고. 그래서 운전을 했어요, 그때는. 했는데 다시 제가 이사를 오면 셔틀버스가 좀 늦게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해야겠다. 그리고 원래도 운전을 좋아하시지도 않고 전혀 좋아하지 않고 막 자신 있는 분야도 아니고 왜 안 좋아하냐면 저는 딴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늘 딴 생각을 해요. 근데 운전하면 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랑 되게 안 맞아요. 근데 반면에 저는 어디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애써 모른 척하고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내 스스로의 반경을 되게 한정 짓고 있구나가 나이 들수록 느껴져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채널에서 다뤘던 이슬아 작가 인터뷰집 새 마음으로를 다뤘는데 거기에도 그 버섯농장 하시는 어머님이 50대가 되어서 트럭과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따셔가지고 직접 농장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운전 부분을 채워나가시는 그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 그 인터뷰어 이슬아 작가의 어머니가 같이 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 운전을 해야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맞아. 이런 묘지의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운전을 하는 이유도 정확히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기동력 있게 삶의 반경을 넓히면서 누구한테 덜 의지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하반기 목표가 이제 운전을 배우고 그리고 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도 사고 차도 계약을 걸어놨고 그 연수도 등록을 해놨는데 이 차를 사는 과정에서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여성 운전자는 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딜러분도 뭐 연수를 해주는 분, 너 주변에 내 친구들, 사람들, 선배들 너나 할 것 없이 근데 뭐 여자들은 이 옵션 넣어야 돼. 여자들은 이거 어려워하니까 여자들은 좀 겁먹을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라이트한 버전부터 시작해서 하드하게는 남자친구 있는 차를 왜 사? 그니까.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면 되잖아. 뭐 이런 굉장히 하드한 발언까지. 그래서 제가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운전에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다니 라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만큼. 제가 읽은 책은 이건데 마침내 운전인데 이 작가분은 이거 그냥 에세이예요. 굉장히 가볍고 이거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다 읽거든요. 얇아서. 이 분이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운전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운전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자기가 원래 그 시내에 살 때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당시에 동탄 신도시, 지금 메인스트림의 신도시 아니고 좀 가해 신도시에 집을 산 거예요. 근데 버스도 잘 안 다니고 지하철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남자친구한테 의지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의지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고독하고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정신과까지 가셨대요. 근데 의사가 완전 아웃 오브 박스로 운전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뭐 운전? 내가 지금 우울하고 고립감을 느끼는데 운전? 근데 퍼뜩해서 그때 바로 면허가 없는 데인가? 근데 레이를 바로 결제하고 레이가 나오자마자 운전을 연수해가지고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주차장 입구까지 갔고
다시 들어오고 단지 입구까지 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거 반복하시다가 지금은 집이 동탄이고 사무실이 성수인데 거기를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차인 셀토스를 타고 계신다고.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내내 그 말씀해 주시는 게 레이, 그다음에 여성 운전자 이 두 개의 조합을 가지고 도로를 운전하는 것은 굉장히 하드코어로 맞아요. 운전을 배우게 되는 거다. 엄청 빵빵거리죠. 껴주지도 않고 그리고 여자인 거 확인하면 더 그러고. 그리고 셀토스를 타셨을 때 너무 깜짝 놀라셨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 껴주는 거에 대해서. 그 셀토스도 엄청난 그런 차가 아니잖아요. 소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책을 저는 이제 제가 가져온 책은 이 장유진 작가의 연수라는 책이고 김대리가 가져온 건 이 차장님이 가져온 건 요 마침내 운전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 마침내 운전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말만 들어도 되게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분은 40대가 되어서 처음 이제 장롱면허를 탈출하고 운전을 하셨는데도 지금 그렇게 멀쩡하게 잘 끌고 다니시는구나.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운전에 대해서 약간 막연한 공포가 있었어요. 면허를 딴 다음에도. 왜냐하면 요 연수하고도 좀 이렇게 맞물리는 이야기인데 사실 장유진 작가님 작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연수라는 소설인데 여기에서 주인공이 거의 운전 공포증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면허 따고 도로주행 연수 받고 시험 보는 과정에서 한번 사고가 났어요. 연수 중에. 그래서 그 뒤로 굉장히 운전 공포증이 있어서 연수도 여러 번 받았고 운전도 할 줄 알아. 근데 옆에 운전하는 동승자를 태우지 않고는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운전을 못 해. 그래서 계속 연수를 받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 다시 연수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로라는 공간이 운전 공포증을 갖기 되게 쉬운 게 일단 그 운전을 배우러 가는 관문에서부터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운전 면허 학원이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이게 이분들이 생사가 달려있는 일이어서 그런지 그치.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친절하고 막 하드하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면허 딸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랬고 언제 땄다고 했죠? 16년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8년? 네, 근데 제 친구들의 경험도 그 당시에 거의 다 비슷했거든요. 강사님들이나 그 운전면허 학원의 분위기나 그리고 이게 떨어졌을 때나 잘 실수했을 때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는. 맞아. 근데 이게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건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몇 %나 있겠어요. 대부분은 버벅이고 실수하고 근데 그 실수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압박도 느끼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른 운전자들도 나한테 별로 친절하지 않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압박이 쌓이면서 그런 공포증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우리 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게 여성 운전자한테는 특히나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더 강화되고 편견이 강화되고 스스로도 그 편견을 내재화하고 내면화하면서 운전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여자와 남자 사이에 운전 실력의 격차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저는 개인마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그리고 뭐 하거든요. 차이가 있다고 한들 어차피 뭐 서울에서 그냥 이런 데 돌아다니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발현이 되겠어. 사실은 그리고 늦게 배우는 사람과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배우고 나면 어쨌든 모두가 다 운전을 할 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프레임화 지어서 생각한다고 전혀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빨리 탈출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맞물려 있는데 그런 운전과 또 맞물려 있는 약간 젠더 이슈가 맞물려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즘 이런 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건데 그 중년 여성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딸 2030 세대 간의 갈등 특히 뭐 비혼주의자 딸과 이 막무가내로 이 딸을 결혼시키려는 어머니 사이의 갈등 그런 게 이 소설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딸은
한편에는 운전을 잘하고 진취적이고 자기주도적이고 멋진 여성이 있고 한편에는 촌스럽고 답답하고 가부장적인 우리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자기가 이쪽이 되려면 운전도 잘해야지 맞는 거잖아. 근데 자기는 운전을 못하고 공포증에 시달리는 게 자기 머릿속에서 이제 안 맞고 있는 거죠. 근데 연수를 맘카페에서 소개받은 강사한테 연수를 받으려고 해서 강사분이 나오는데 그런 중년의 어머님인 거예요. 딸을 키우고 있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소설 주인공에게 처음부터 막 불쾌한 말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결혼했다고 가정을 하고 뭐 새벽에 이제 연수를 하려고 만나는데 남편 밥은 어떻게 하고 그냥 나왔어. 막 밥 안 차려줬어.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나의 사적인 공간에 훅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우리 엄마가 연상돼서 불쾌해지는 그런 행동들을 훅훅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게 좀 사이도 가까워지고 하는데 이 주인공에게 마지막 연수 30분이 남았을 때 그 강사님이 혼자 운전해라. 내가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원격으로 강의를 해줄 테니까 나도 뒤에 쫓아오면서 왜냐하면 당신은 운전을 못하지 않는다. 할 줄 알아. 근데 당신 문제는 뭐냐면 혼자 운전을 못한다는 거니까 언제까지 연수 받을 거냐고. 그래서 막 덜덜 떨면서 가는데 길을 잘못 든 거야. 글로 빠지면 막 답도 없이 계속 가야 되는.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자기가 뒷차의 온갖 욕과 빵빵거림을 다 가로막고 이렇게 자기 차로 막아줘? 차선을 막은 다음에 지금 얼른 끼어요. 지금 얼른 끼어요. 해서 이렇게 딱 끼게 해줘요. 그리고 온갖 그런 빵빵거림은 그 강사님 차로 쏟아지고 그리고 계속 이제 앞으로 가면서 강사님이 계속 뒤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코칭하면서 잘하고 있어 하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꼭 자기 그 중년 여성 세대와 이 세대와의 완전한 화해 막 이렇게 유치하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내가 경멸했던 거 내가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거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나의 선배들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자기가 그 세상의 비난을 가로막아서 나를 도와주는 선배들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대의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생활 상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뭐 남편 아침밥 차려주고 나왔어요, 막 이런 거에서는.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이 주인공이 선생님은 남편 아침밥 차려주셨어요? 하니까 그분이 아니? 해서 둘이 막 깔깔 웃는 그런 장면이 결국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고 있고 근데 맞아. 그것이 도로 위에서도 그렇지 않나. 근데 이 도로라는 게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폭력적으로 변하기 쉬운 사람들이 자기 그거 능력이나 이거를 막 이렇게 되게 재고 따지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옆차한테 조금의 봐줌도 없이 막 좀 폭력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 어떻게 공간이라서 생각하면 인터넷 댓글 같은 것 같아. 맞아.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엄청 폭력적이고 그냥 멀쩡한 사람인데 갑자기 인터넷 댓글 앞에 서면은 막 키보드 워리어가 되잖아요. 차 타면 갑자기 폭력적으로 욕하잖아. 그렇죠. 막 빵빵하게 되고 내가 이 안에 있어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어.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와일드한 공간? 그냥 그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좀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이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 책도 그런 우여곡절을 겪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 운전 강사한테 그런 게 나와 에피소드가 운전 학원 다닐 때 연수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 선생님이었는데 둘 다 남자였지만 그 강사 운전면허 학원의 강사는 어떤 그 자동차의 어떤 부분을 여성의 어떤 신체와 연관시키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래도 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그것도 불과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50대 정도 됐어요. 40대에 땄으니까. 그런데 그런 모진 것들을 막 겪고 욕도 먹고 빵빵도 하면서도 이분이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운전 안 했을 때 돌아가고 싶냐? 절대. 운전은 아주 안 좋은 것이 쭉 있다고 쳐도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좋은 게 훨씬 크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운전해야겠다고 느꼈던 사건이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연초에 상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 어른들 다 모여서 이제 장례식 3일 동안 같이 하고 막 이런 긴 여정을 함께 겪었는데
그 와중에 제 사촌 동생, 사촌 오빠 다 운전할 줄 아는데 제가 못하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사람 구실을 못한다? 구실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도시에서는 차가 내 발이구나. 농촌은 더 심해요. 맞아, 맞아. 진짜 이게 내 발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이게 내가 진짜 한 사람의 몫을 하고 살려면 운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그때 되게 여실히 느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장례식 같은 일을 하면 굉장히 심부름할 일도 많고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고 특히 저 같은 이제 좀 젊은 축에 속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른들 심부름을 하고 누구 어디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저는 안 되니까 되게 손발이 묶여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올해는 정말 꼭 운전을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었죠. 그리고 되게 용기를 줬던 게 남들 다 하는 거는 나도 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맞아, 맞아. 저도 그 운전 면허 딸 때 제가 도로주행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붙었는데 사실 떨어진 도로주행 그 전의 강의들은 뭐 가르쳐 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막 지금 가요, 지금 가요, 서요, 막 약간 이런 분위기. 그리고 그분이 막 내 핸들도 이렇게 불쑥 들어와서 내 핸들 잡고 막 계속 다 운전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배운 게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봤으니까 당연히 떨어졌고, 근데 그 다음 시험 전에 제가 1시간 추가 등록을 했는데 그때 강사분이 어떤 남자 강사분이셨는데 너무나 침착하고 차분하게 저한테 처음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운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못하고 잘하는 게 없어요. 운전에는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한국어를 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한국말 배워서 한국말 하듯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멀리 보세요. 멀리 보고 천천히 가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분 강의 딱 1시간 듣고 도로주행 그냥 바로 거의 실점 한 번도 없이 그냥 바로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뭘 가르쳐 준 게 아닌데 그냥 저한테 어떤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만으로도 갑자기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뒤로 제가 운전대를 안 잡아서 지금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그때 면허 안 땄으면은 차도 지금 못 사지. 그쵸. 그러면 그때 안 땄으면 지금 면허 따는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그건 또 그것대로 굉장한 현타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차 사고 하면은 한번 저희 차 소개도 드리고 왓츠 하고 마이백처럼 싶다. 하고 싶다. 왓츠 마이카도 한번 하고 저는 벌써 김대리랑 같이 갈 카페 같은 거 리스트업 해놨어요. 여기 이제 차 없으면 못 가는 막 교회 카페 이런 그치, 거. 그치. 저 그런 거 너무 가고 그치 싶었어요. 그치. 우리 좀 일찍 끝나는 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생물을 사랑하니까 그런 화훼단지 같은데 그치. 차 없으면 진짜 가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산 다음에 바리바리 들고서. 그렇죠. 그래서 운전을 할 줄 알면 진짜 여러모로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되게 즐거운 소설. 음. 알려주는 것들, 뭐 생각할 여지를 많이 던져주는 소설. 이거는 만약에 운전을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주는 에세이. 이렇게 한번 준비했습니다. 운전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고 좀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운전도 하반기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10살 차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